네, 간밤 마감한 미국 증시 이제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생생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언제나 이 시간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에 대한 판단부터 들어볼게요.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 줬네요. 네, 미국 주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지금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과일이란 표현이 우리가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네. 뭐 금리가 올라가건 내려가건, 뭐 달러가 강해지건 약해지건, 인플레이션의 얘기가 나오건, 뭐 테이퍼링의 얘기가 나오건 안 나오건 간에 주가는 계속 올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4일 연속인 것 같습니다. 4일 연속으로 3대 지수가 손잡고 지금 사상제고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아한 일이 벌어진 건 분명히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할 부분 분명히 있다 보입니다. S&P 500은 오늘로서 연초 들어 62번째입니다. 역사적으로 77번을 간 적이 있거든요. 사상제고가. 77번이요? 네. 근데 15번 정도 남았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걸 기록을 깨려고 그러면 지금 실제로 거래 일수로 보면 한 50일, 한 45일 정도 남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 이상 가야지. 이틀에 한 번이나 조금 3분의 1 정도가 최고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 닷새 중에 2번은 최고가를 가야지 나오는 기록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하튼요. 오늘 보면 다우나 나스닥은 각각 41번째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러셀 2000도 상대적으로 또 올라가면서 러셀 2000도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러셀 2000 이번 주만 들어서 한 4, 5% 정도 올라간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유가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에너지 섹터가 좀 내려갔고요. 산업재가 오늘 좀 약했고 유틸리티가 좀 재미없었던 반면에 오늘은 다시 이미 소비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역시 그 한복판에는 테슬라가 오늘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 앞서 다 얘기 들으셨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고됐던 대로죠.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금리는 테이퍼링과 직접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내년 여름 지나면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블랙락 같은 경우는 어저께 벌써 내년 9월을 특정했거든요. 네. 9월에 이제 금리를 한 차례 올릴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금리는 결국은 올라가는데 당장은 아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테이퍼링과 그리고 채권 매입과 금리는 직접 연결은 없거든요. 여하튼 그런 거라고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최근에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연초만 하더라도 이게 일시적인 걸 숱하게 강조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좀 더 높아졌고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압박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이슈가 있는 거죠. 공급망 이슈 많이 들으셨던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또 여전히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쉽게 얘기해서 S&P 500의 그런 지수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많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파이를 운영하는 그 회사가 되겠는데요. 연준이 여하튼 일시적이라고 얘기한 것은 저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아직도 유효하다. 뭐 내년에 한 차례 올라가도 저금리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기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모건 클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발표는 예상했던 바로 그 수준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제 회복 속도를 낮출 의지도 없다는 것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박도 결국은 작년에 락다운 시절의 기저효과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런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서 그 압박도 조금씩 낮아질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물론 전부 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지만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첫 번째 테이퍼링 그때 나왔을 때는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얘기 났죠. 긴축 발작이라는 얘기 나왔고 그 당시에도 하루 많이 떨어지고 한 달 정도 약간 쉬었다가 연말까지 다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이머징 마켓은 그 당시에 안 좋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예고가 됐기 때문에 저는 국내 시장도 큰 영향이 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건 뭐 나중 얘기가 되겠고요. 여하튼 연준의 설문서 발표되고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는 와중 그리고 기자회견하는 와중에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했지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달러도 변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오히려 이런 것보다 오늘 더 우리가 의미를 갖고 해석해야 되는 것은 ADP 민간 일자리가요. 금년 6월 이후 또 최대 수준으로 놓아지면서 57만 1,000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될 10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고용 건수, 그러니까 일자리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동시에 인력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employers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해봐도 좋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은 광범위하게 모든 곳에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좀 적고 네. 역설적으로 보면 또 하나는 그만두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두는 사람들은 이제 해고당한 사람이랑 상관없이 그만두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겠죠. 쉬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고 네. 다른 곳으로 가려는 사람인데 지금 다른 곳으로 가려는 정도. 왜냐하면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옮길 때 쉽게 해서 임금이 올라갈 협상력이 생기는 게 어찌 보면 인지상정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임금 인상에 대한 얘기. 오늘 아마 임금의 인상에 대한 것이 미치는 영향도 뭐 장시간 또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오늘 파 의장이.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직자와 사업체 간의 어떤 불균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주 후반에 나타난 고용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 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주가 흐름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네네. 말한 뉘앙스 자체를 호재로 인식하면서 대부분의 빅테크주들이 오름세를 나타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사상 최고가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가장 무서운 주식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안 걸리는 데가 없죠. 표현은 좀 그렇지만 모든 곳에 다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OS에도 쓰고 있죠. 소프트웨어도 쓰고 있죠. 게임도 하고 있죠. 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ESG에서도 뭐 가장 선봉을 서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애플도 한 1% 정도 반등했고 알파벳도 한 1% 반등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시도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일 중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3,000가 지금 눈앞에 와 있고요. 아마존도 오늘 모처럼 좀 2%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도 다시 사상 최고가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죠. 1.6% 올라갔고요. 어제 기준으로 보면 이제 시가총액, 미국 시가총액으로 지금 7위로 올라선 기업이 정말 무서운 기업이 하나 있죠. 엔비디아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이제 벅스SW를 누르고 전 세계 시가총액 7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는 100% 올라갔는데요. 엔비디아 더불어서 지금 짝꿍이라고 불리는 AMD도 또 3% 이상 올라가면서 역시 사상 최고가 랠리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조용하지만 무섭게 질주를 이어나가고 있는 반도체 주들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한편 테슬라는 우리가 좀 따로 이야기를 네네네.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엄청나게 또 질주를 이어가다가 어제 잠깐 쉬어가는 듯 하더니 오늘 또 크게 올랐네요. 근데 테슬라는 제가 드린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초심을 좀 기억하시고 8월부터 거의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갖고 계시면 언제 파느냐.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먹었던 그것만 생각하시면 언제 팔겠다는 생각들을 다 하셨을 거거든요. 그 조건이 와거나 주권이 아직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았을 때 그때 파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질문하신 분한테도 저는 똑같은 질문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초심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좀 떨어지면 사겠다. 조종받으면 사겠다 하는 분들은 많을 텐데요. 오늘 그런 분들에 대한 제 의견이 아니라 한 두 명의 생각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가만 확인해 드리면 오늘 3.6%가 다시 올라가면서 하루 짧은 조정 끝나고 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입니다. 댄 아이브스는 아시다시피 지금 월가에서 최고 목표 주가를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1,200 정도 제시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3,000다 더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건 캐시우드도 얘기하고 그리고 짐먼스터, 룸벤처의 짐먼스터 같은 사람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소위 증권사가 아니라 바이사이드라고 합니다. 네. 증권사는 영어로 셀사이드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고 바이사이드 그 말씀드린 두 분은 사자 있는 쪽입니다. 한 분은 이제 자산 운용사고 룸벤처의 짐먼스터는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거든요. 그러니까 네.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 분류하는데요. 웨드부스는 아시겠지만 상당히 불리시한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후 파이낸스랑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주 비판하는 목소리라고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네. 테슬라는 $100때 싫어했던 사람은 지금 $1,000가 되더라도 싫어하고 그 주식이 $5,000가 하더라도 또 싫어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싫어하던 목사는 계속 싫어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만약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지금 매도도 많고 의견도 많고 지금 $300 제시하는 데 있는데 늘 그랬던 사람이 많이 있고 그중에서 유독 혹평하다가 작년 11월에 의견은 완전히 바꾼 사람이 아시다시피 모건 스탠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이제 많이 존 아담스라는 거죠. 조나스 아담스라는 사람은 의견을 바꾸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 반성문을 썼던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속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늘 있었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좀. 그러니까 알베스가 하는 말은 싫어할 사람들은 어차피 계속 싫어할 거고 그렇죠. 그냥 잘 예. 갈 거야. 나는 예. 그렇게 생각해. 이런 말인 건가요?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분의 얘기는 뭐 늘 똑같은 얘기인데요.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는 단지 2%라는 겁니다. 2%밖에 차지 안 하지만 2025년에 되면 10%가 되고 2030년에는 30%까지 늘어날 거란 얘기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의 전기차의 압도적인 얘기 그리고 그 안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압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 크레이머가 그 얼마 전에 슈퍼차저를 이제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데 그걸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 유럽의 네덜란드에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걸 쓰는 사람들이 BMW나 벤츠 이런 걸 쓴다는 겁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 확대하면서 그게 자신감을 피력하는 거라고 얘기하겠고요. 이제 짐 크레이머도 마찬가지입니다. 짐 크레이머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런 영향력이 절대적인 거죠. 그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전히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분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말고 다른 걸 사는 건 아니라 살려면 테슬라를 사라. 관련주 사지 말고 테슬라를 사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냥 이 사람은 테슬라 진짜 좋아하면 그냥 자기 말 듣고 사라는 얘기까지 오늘 했거든요. 강하게 말을 하네요 또. 그냥 저스트 리스입니다. 내 말 듣고 너 가서 테슬라를 사라는 얘기. 네.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이걸 비판하는 사람을 제가 얘기하라 그러면 뭐 10명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좋아하고 초심을 갖고 있던 분들의 이런 의견을 그래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테슬라만 볼 게 아니라 포드 이런 게 진짜 무섭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포드가 18.6달러, 5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20달러 그냥 보입니다, 지금이요. 10월에 자동차 판매가 9월 대비 12%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다른 것도 좀 늘어났을 텐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전히 칩 부족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이제 해상 운임 지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나오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100% 회복되겠죠. 그런 시점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비를 하고 있다. 이것에 여러분들 중심을 갖고 좀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주 오늘 잘 갔던 종목들 테슬라, 포드 점검해봤고요. 그 밖에도 간밤에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일단 코스트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네요. 네, 저희가 이제 월가 워즈를 통해서 연말 쇼핑 시즌을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고 네네. 그동안 이제 그 전에는 특집으로 이제 그 파이퍼 샌들러의 10대들의 의견 그리고 아마 조만간 또 10대와 뭐 30대까지 포함하는 MZ세대의 의견 새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회 되면 소개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실 때 지금 보셔야 될 가장 전 중심은 소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건 언제건 많은 사람들이 보복 소비를 하는 거죠. 특히 요즘 한국에서 보통 소비하시는 분들도 저는 안 나가봤지만 저는 이제 아주 뭐 지인이 밤에 막 일을 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 밤 11시, 12시 시계에서 택시를 못 잡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만큼 많은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거기서부터 모든 여러분들의 시장을 늘릴 수 있죠. 우리가 2월, 3월에 미국의 연말 보복 소비했을 때 우리가 감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라고 보고 있거든요. 뭘 사느냐는 거죠. 나이키도 사고 옷도 사고 다 사는 그런 그림이라고 일단 크게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코스트코는 오늘 500달러를 넘어서면서 1달러가 1%가 올라갔는데 역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여름에만 쓰는 연이 아니라 겨울용 이런 신발도 크록스가 많이 있거든요. 네. 크록스도 오늘 또 3.5%가 올라가면서 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브랜드력이 가치가 있는 것들 그런 것도 여러분 꼭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CVS 헬스는 오늘 실적과 관련해서 실적 긍정적으로 발표하면서 한 6% 정도 올랐고요. 어제도 이제 장 끝난 소식 말씀드렸다시피 리프트가 지금 라이드 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프트도 오늘 좀 정류장에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진로는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던 기업인데요. 지금 보면 주택 매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플리핑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걸 이제 일시적으로 중단했고 어려워지면서 직원 구조조정을 나오면서 23%나 폭락하면서 2000년 이후 6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안타까운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특징주들 흐름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 한편 이제 페이스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페이스북이 사명 자체를 메타로 바꾸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 자체도 많이 고조가 된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 몇몇 참여자들은 보통 메타버스가 약간
장난이라고 네네. 생각하시던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이제는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 부분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지만 오늘 짧게 좀 설명드리면 메타버스랑 이제 가공이나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세상을 얘기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서 메타버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공의 세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로블록스라고 이제 그러면서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린 애들이 하는 게임으로만 생각하시면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변화하는 세상의 모습을 좀 중심으로 보셔야 되겠는데 오늘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한국 주식도 메타버스 관련주가 한 200개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검색만 하면 쫙 나올 텐데 그거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본류를 좀 가셔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 얘기하고 마크 저커버가 또 얘기하지만 인터넷 세상을 뛰어넘는 다음 세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996년, 7년에 인터넷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 초반에 많이 확대됐던 거에 20년 만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S&P 500개 기업에서 언급하는 기업의 숫자가 아주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몇몇 기업이 아니라 S&P 500 기업들도 대부분이 메타버스를 얘기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혹시 참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가 지난 8월 달인가요? 역시 월가우즈에서 특집을 한번 다루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가 아는 아주 조그만 기업뿐만 아니라 큰 기업계에서 이 수많은 여기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S&P 500 기업인데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현실적인 얘기 몇 가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희도 아침 코너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나이키가요. 가상현실 상품의 상표권을 등록했습니다. 이 화면 자체가 우리를 보면 특허청에 올라갔던 그 화면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나이키 브랜드도 있을 것이고요. 나이키 안에 사람이 농구공 뛰고 올라가는 그 이미지 그런 것들이 그럼 그걸 다 이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됐건 가상 세계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거나 입을 때 사는 거죠. 돈 내고 사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명품도 여기 들어가는 거고 이것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애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이렇게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와이파이가 더 글로벌 와이파이가 되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존도 그런 거에 관련된 위성을 쏜다는 얘기를 하는 거 되겠고요. 와이파이에 관련된 것들이 광범위하게 속도가 빠른 것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수많은 것들이 결제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국 돈도 있고 미국 돈도 있고 영국 돈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암호화폐 시장이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런 주장도 하는 거거든요.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를 할 수 있는 것은 ETF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게 메타입니다. 메타. 이름 자체가 메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주식이 들어가 있는지 관심주가 있는데요. 전 국내 150여 개 있겠지만 답이 여기 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위와 2위가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최대 수혜주는 바로 이것들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관점에서 어떤 이런 ETF 갖고 매매를 하시거나 안 하시는 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관심 갖고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종목들도 이미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메타라고 하는 ETF를 하나 소개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ETF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 참고해 보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미국 주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